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 문 활짝 열겠습니다. 허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자, 화요일이고요. 네. 양시장이 방향성을 좀 달리하는데 초반에 좋았던 흐름에 비해서 좀 약해지네요. 그러니까요. 네. 코스닥이 더 힘이 없네요. 오늘. 맞습니다. 네. 코스피 0.6% 상승, 코스닥은 0.4% 하락 쪽이고요. 간밤에 미증시는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런데 불확실성은 그래도 여전히 좀 지속된다라는 긴장감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글로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뉴스플로우를 보니까 뻣뻣했던 트럼프가 조금 유연해졌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어제도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가장 좀 힘든 구간은 넘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뭐 면세를 맞습니다. 고려한다는 네. 얘기도 나왔고요. 이게 완성차까지 이제 좋은지는 아직은 확실하지 네, 않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자동차 업계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뭐 반도체나 전자제품 쪽에 이런 쪽도 약간은 아직은 희망을 걸어볼 그러니까요. 만하다. 문을 네. 살짝 좀 열어주는 네. 느낌이라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네. 뭐 재무부 장관 미국 베센트가 다음 한국과 주에. 다음 주에 무역 협상 또 예고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우리가 참 발맞춰 잘 따라가야 됩니다. 네, 오늘 또 화요일이니까 PB들의 수다 준비를 했거든요. 네. 오늘은요, 1부에서는 시장 상황 좀 보고 2부에서는 파이어. 진짜 제가 하고 싶은 파이어족에 파이어족. 대한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족. 저 정말 진짜 하고 싶은데 오랜만에 노영래 대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굉장히 대리님 불타서. 파이어족을 또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네. 가장 궁금한 게 지금 본인이 파이어족인가 싶어가지고 아니요, 저는 회사가 아. 좋아가지고 아, 회사가 돈 많이 좋다. 모아도 이제 네. 파이어는 안 하고 계속 다니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이미 자금은 준비가 돼 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런 오해가 의미가 많아요 아니라 지금.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객분들 중에서 아니면 이제 고객이 아니더라도 뭐 저한테 증권사 다니는 직원이니까 뭐 어떻게 하면 돈 버냐 이런 질문 많잖아요. 뭐 그래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네. 좋습니다. 2부에서. 자, 2부에서는 파이어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도 많은 소통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랜만에 나와주셨잖아요. 예, 예. 네,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좀 귀여워지시는 느낌으로 돌아오셨는데 빨리 잘라야 됩니다, 지금. 네. 네. 요즘에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상담 받으러 또 오실 거고 예, 고민 예. 상담 하실 텐데 지난주장부터 시작을 해서 예. 지금 곡소리가 좀 나지 않나 싶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네. 너무 변동성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네. 요즘에 어떤 고민들 많이 듣고 계세요? 현장에서? 그쵸. 이제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변동성에 대한 고민이고 이거를 사야 돼, 팔아야 돼, 팔아야 돼 말고도 숏을 사야 돼 이런 문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그 레버리지 ETF라든지 네. 뭐 인버스 ETF라든지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 이제 종종 이제 저희 나이 또래에 계신 분들은 보통 보면은 이제 하락할 때도 이제 그 수익률을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뭐랄까 좀 약간 심성이 좀 그렇게 이제 뭐 야수의 심장까지는 아니어가지고 네. 그냥 뭐 현금 보유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의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방향성. 그러면 네. 최근에 대리님이 보시기에는 시장이 투자할 만한 시장입니까? 사실 이런 변동성을 이제 이용하는 분들도 있다 하셨는데 네. 사실 변동성이 심하다? 투자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렇죠. 시장인 건 맞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제가 네. 근데 매크로적으로 정말 뭐 내가 대가다, 내가 명인이다 이럴 정도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아니면은 이게 매크로로 돈 버는 게 너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내가 오를 때는 오르는 대로 내릴 때는 내린 대로 돈 벌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저도 그거 되게 좀 하고 싶은데 제가 해보니까 저는 돈을 잃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는 자신이 없고 네. 어쨌든 간에 좀 보수적으로 좀 현금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관점이긴 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네. 최근에 좀 눈여겨보고 있었다. 이런 네. 키워드 중심으로 좋다. 좀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키워드요? 네. 키워드라면 이제 이 트럼프가 이게 그 단기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변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어떤 플랜이 있어서인지 약간 그런 게 좀 고민이 있거든요. 그 결국에 이제 관세가 키워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관세가 키워드인데 이거가 이제 그냥 트럼프의 그냥 좀 변덕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좀
이 사람이 진짜 중장기적으로 좀 밑그림은 있고, 그러니까 약간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야 할 방향성이 확실한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이 관세 정책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대리님 가져오신 내용을 저희가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요즘 시장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관세 말고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희가 뭐 실적을 봐야 되네, 차트를 봐야 되네, 이것보다는 관세 면제해준대? 몇 프로래? 뭐 이런 얘기만 지금 계속 맞아요.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네. 어제 오늘 약간 조금 소강 상태 음. 같기도 하지만 지난주까지는 하루 뉴스 놓치면은 관세가 몇 %인지도 헷갈릴 정도였어요. 숫자는 숫자도 계속 매번 올라가고 있고요. 매번 네. 바뀌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이 저희 방송에서도 사실 미란 보고서 이야기를 좀 예. 다루긴 했었어요. 네. 근데 보고서 내용에 미국이 트리핀 딜레마 한 개 임박을 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네.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보고서를 미란이 썼는지 그리고 그 안에 트리핀 딜레마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예, 예. 좀 풀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미란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정감이 가는 약간 우리나라 뭐 이름인 것 같기도 하지만 네. 뭐 마이런인가 그렇대요. 음. 그래서 저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그 취업 준비하고 그러면은 뭐 당연히 나오고 이런 내용인데 오랜만에 약간 좀 소환된 개념이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좀 한번 보시면요. 네. 네, 그 1950년대에 있었던 그 경상주지 적자 지속 상황을 분석한 이 내용인데 국제 시장에 미국이 이제 달러를 이게 찍어가지고 공급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달러는 유출이 돼야지 이제 글로벌로 퍼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국의 경상주지는 적자가 누적이 그냥 하루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누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적이 되면 될수록 달러 신뢰도는 하락하고요. 달러 신뢰도가 하락하면은 어느 순간 약간 위기 타이밍이 올 때 미국의 달러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가격 하락 및 패닉셀이 나오게 됩니다. 그 결국에 이게 그 달러 기축통화 체제 붕괴 이런 시나리오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 미국 국채 금리가 갑자기 뭐 3.9에서 4.5로 그 하루 만에 튀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다들 이제 뭐 그 미국 재계 인사들이 트럼프에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대통령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멈춘 거잖아요. 네. 예, 그 일시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시그널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 상승 그리고 패닉셀 이게 지금 그 달러 기축통화 붕괴 직전에 보이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게 이제 개념이 이제 제대로 좀 먹혔던 때가 이제 브레턴 우즈 체제가 이제 몰락이 됐을 때 원래 이제 금하고 달러는 연결돼 있어가지고 네. 어쨌든 간에 달러를 가진 사람이 금으로 바꿔주세요 하면은 바꿔줘야 할 의무가 돼 있었는데 베트남 전쟁에서 터지고 그 적자가 누적이 되면서 그 달러 신뢰도가 하락했고 결국에 나는 달러 보유한 사람들에게 금으로 바꿔주세요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금으로 안 바꿔줄 건데 이렇게 그냥 그쵸 배째를 해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1970년대 막 인플레 터지고 유가 막 튀어오르고 말도 안 되는 좀 약간 좀 위기 상황이 있었던 건데 결국에 기축통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잖아요. 그 통화 신뢰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그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 이거는 지금 상황이 아니면 해결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뭐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이 예. 아니면 바꿀 수 예. 없다라는 어떤 그래도 큰 그림 하에 움직이는 거다. 네.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미국보다 우리나라 걱정을 더 많이 해야 되긴 하지만 그쵸. 그냥 제가 미국 그냥 뭐 네네. 대통령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이게 좀 제일 걱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유명한 이제 투자자 중에 이제 찰리 먼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조종사가 이제 이제 기체 결함으로 이제 그 사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 어떤 결함을 찾고 이렇게 하지만 찰리 먼거란 사람은 조종사를 죽이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하면 가장 이제 그 주요 요인이 될까 하니까 두 가지 요인을 찾아냈던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비행기가 얼거나 두 번째는 엔진이 이제 결함이 생기거나 그 두 개만 막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까를 했을 때 네. 미국이 망하는 시나리오를 그려봤을 때 경상수지 적자와 그 미국 국채 금리 패닉셀 이게 그 주요 시나리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건드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 관세 얘기 예. 계속 하면서 네. 뭐 진짜 별 상기되는 옛날에 예. 이제 배웠던 거 있잖아요. 음. 옛날에 예. 배워서 약간 잊고 있어도 이런 거 많이 진짜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역사도 이거- 다시 어. 공부해야 되고. 예. 브레트 네. 이제 지금 예. 말씀해 주셨고 네. 네. 또 뭐 있더라? 스무트 홀리. 그렇죠. 뭐 무역 뭐 굉장히 100년 전.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맞아요. 미란이 경제 상식. 네. 스티븐 네. 미란 맞는 예. 거죠? 미란 보고서 예, 예, 미란이. 예. 그러니까 예. 경제 책사라고 하는데 예. 실제로 이제 마러라고 합의 아이디어도 네. 제안을 한 예. 건데 예. 이 마러라고 합의도 예전에 사실 있었던 것을 다시 이제 꺼내서 아이디어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예. 설명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뭐 플라자 호텔식으로 이제 다 음. 모여가지고 이제 그 경제 대국들을 다 예. 모이게 해서 그쵸. 그거의 경우에는 이제 플라자 합의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인 통보, 그러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그 금태한 중지 뭐 이런 식으로 한 것보다는 다자간 합의 체제인 거죠. 근데 이제 다자간 합의인데 이제 메인 타겟은 일본이 된 거고요. 네. 예. 엔화.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그 마러라고 합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 트럼프의 이제 그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면은 뭐 과거에는 이 사람이 뉴욕에서 부동산 업자하고 뭐 거래 기술하고 이럴 때는 뉴욕이 약간 좀 자기의 트레이드 도시, 약간 좀 자기를 상징하는 아. 도시로 이렇게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약간 그 은퇴한 이제 그 플로리다의 쪽에 있는 좀 약간 마러라고라는 대저택 아,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약간 좀 트레이드 마크를 조금 약간 그 역사적으로 좀 남기고 싶어하는 아. 예, 그런 게 아닐까. 뭐 구체적으로는 뭐 트럼프의 마음에 어느 정도 있겠죠. 예, 어떤 합의들이 있을지. 사실 이제 마러라고도 그렇고 프라자도 그렇고 예. 약간 옛날 생각을 해보면은 동네에 예. 이게 골목길 지나갈 때 형들이 와서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예. 웃어 하면서 돈 예. 빼서 간단 말이야. 사실 거기서 뭐 미국이 저기 돈 빼서 뭐 약간 예. 관세해 뭐 니네 돈 통화 이렇게 해 기축해 웃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근데 정말 뭐 깡패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 호텔이라는 이제 그 장소가 굉장히 좀 폐쇄적인 공간이고 약간 좀 프라이빗한 공간이잖아요. 그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뭐가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네. 아무튼 좀 무섭고 음습한 게 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예,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지금 자료 보여주신 그 부분 중에서 이제 달러 신뢰도의 하락이란 부분이 상당히 이제 눈에 띄고 최근에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뭐 예. 채권 금리 관련된 불안정도 그렇고 달러 인덱스 보니까 100 아래로 내려가서 계속 좀 99 정도에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뭐 이런 부분들 좀 짚어볼까요? 달러에 대해서? 예, 달러에 네.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그 화면을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달러를 위한 경상주지 적자는 이제 필수적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 언더로 내려갔고 지금 일시적으로 조금 그런데 글로벌 달러 수요가 지금 매우 탄탄하고 다들 미국 주식 투자하고 싶어하고 미국 국채 사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뭐 상회하고 그거를 벌충할 만큼 미국이 이득을 많이 보고 있고 미국 달러 가치 안정은 아무리 찍어내도 적자를 보더라도 앞으로 지속될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가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제 그런 그 베이스를 가지고 달러를 많이 찍어가지고 이제 네. 뭐 국가 국채를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좀 분도 있고 하지만 이제 좀 이제 나라 살림살이를 이제 좀 중시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현재는 보면은 미국이 국력이 높으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계속 누적이 되더라도 달러 가치 안정이 좀 공존이 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한정 지속이 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그 국력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이 언제 한번 약간 좀 틀어지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공존이 안 하고 순식간에 이제 달러 가치가 이제 불안정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 보기에는 이제 미국 본토에서도 뭐 에너지 자립, 셰일 가스라든지 뭐 AI 산업 미국이 주도하고 뭐 우수한 인재들이 지금 다 가고 있으니까 국력이 받쳐줘가지고 트래핀의 딜레마가 일시적으로 유예된 것이라고 보지만 미국이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군사력 좀 과도한 이제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좀 적자가 누적된다든가 좀 물리적으로 이제 군사력을 투입을 했는데 너무 약간 좀 깨진다든가 베트남 전쟁처럼 예 그러면은 이제 유예되었던 트래핀 딜레마가 작동되면서 지금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해버리고 그런 폭락을 하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닌 거죠 미국 네. 입장에서 볼 때 예 그러니까 중국의 게다가 이제 중국이라 함은 굉장히 좀 위협적인 경쟁자잖아요. 뭐 과거 일본이라든지 뭐 소비에트 유니언보다 굉장히 뭐랄까 좀 탄탄한 그런 좀 일을 좀 바로 잡으려면 지금밖에 이제 좀 그 국제 질서를 하려면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일시적으로는 좀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달러 수요를 좀 극대화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만에 하나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을 그 이제 그 1대1로 달러를 1대1로 매칭시키지 않고 그 달러를 일부만 보유하고 이제 약간 그 은행의 지급 준비금처럼 이거를 이제 달러를 내가 1을 갖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뭐 3, 4 이런 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허용해 버린다면은 달러가 약간 이제 더 약달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은 조금 미국 달러 태권은 조금 약화될 수도 있고 조금 뭐 위안화 아직 좀 멀었긴 하지만 다극화된 통화 체계 전환도 중장기적으로 좀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거는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저희 코너에서 늘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게 네. 미국이 결국에 원하는 건 지금 제조업의 부활을 꿈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제조업을 뭐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으로 보낸 것도 사실 미국이고 그쵸. 최대 소비국 서비스업 국가로 간 것도 미국인데 예. 이제 돌아보니까 이제 큰일 났다. 예, 우리 진짜 예. 제조업 하나도 없네. 예. 이거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지금 발등에 떨어진 것 같거든요. 예, 아까 예. 국력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지금 미국 국력이 쇠하고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혹은 지금 예. 진행 중 아니겠습니까? 예. 패권의 힘이 작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를 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음. 저는 이제 좀 그 로마 제국이라든지 이런 좀 저는 오늘 좀 큰 그림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제 그 뭐 드리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루 만에 바뀌는 그런 게 아니라 좀 큰 그림. 아 로마까지 갑니까? 예. 좀 제가 좀 로마까지 너무 좀 오래 갔나요? 아무튼 그래도 아니, 한번 근데 궁금해요. 보시죠. 네. 예. 그 좀 많이 다른 점은 있지만 네.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고대 로마가 이제 왜 망했냐 보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하나로는 이제 화폐 신뢰가 상실되고 그 화폐가 신뢰가 상실되니까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고 로마 제국이 몰락해였다. 이런 그 좀 요인도 하나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로마 역사를 좀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주요 통화라고 하면은 금화가 있고요. 그리고 네. 은화 데나리우스인데 은화 데나리우스가 주로 통용되는 통화니까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네. 근데 이제 네로 황제가 그 보시면은 그 디베이스먼트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순도 100%만 했었던 거를 그 20% 감소해가지고 그 찍어낸 거예요, 은화를. 돈을 좀 많이 그쵸. 찍어내려고. 네. 예. 근데 이러고 싶지 않았겠죠. 왜 그랬냐면은 64년인가 아마 그 로마 대화제가 발생해가지고 네로 황제가 그때 아마 그 약간 좀 악명이 높았던 게 로마 시내 전체가 불타고 있는데 막 하프를 연주하고 약간 그런 거 아마 좀 예전에 들으신 경우 있을 거예요. 막 노래 부르고 시 짓고 약간 그랬다고 약간 약간 좀 루머가 퍼져가지고 이제 그 좀 암살당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때 그 대화제가 벌어났을 때 이걸 재건하느라고 돈이 부족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좀 돈을 찍어야 되는 건데 그 은화가 좀 모자라가지고 조금 뭐 다른 거 썩지 뭐 구리 같은 거 썩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가 딱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반복이 됩니다, 수차례.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밑에 데나리우스 유사 화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면은 이제 앞으로 내가 칙령을 내리는데 이 은화와 그 안토니니아누스라는 은화가 이 비율로 이제 그 교환이 가능해 이렇게 이제 칙령을 내렸지만 안토니니아누스는 이제 그 교환 비율에 맞지 않게 훨씬 더 불순물이 많았던 통화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상실되고 초인플레가 나타나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제 하루 아침에 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로마 제국이고요.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이 이거를 그냥 이거를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로마 제국이 팽창을 했기 때문에 국경선이 넓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뭐 방벽을 세우고 뭐 야만인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더라도 전선이 확대가 되니까 군사비가 증가한 거예요. 아하. 예, 결국에 이제 그 로마 재정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은 군사비 증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보세요. 미국은 지금 전선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전 세계 세계잖아요. 경찰이잖아요. 예. 러우 전쟁 예. 가야 되고 가자지구 예. 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당선되고 나서 맨 먼저 한 게 가자지구에 해가지고 그 뭐 리조트 만들라고 이게 그 이제 끊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바로 그냥 좀 그만 좀 하라고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군사비 증가가 지금 망국의 약간 시그널인 거예요. 제국 입장에서 볼 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팽창이 좀 성장의 요인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팽창 그 자체가 그 쇠락의 요인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거 이외에도 보면은
윤리의식 붕괴라는 제가 이걸 좀 썼거든요. 빵과 서커스 이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제조업이 날아간 미국에 대해서 지금 힐빌리의 노래라는 네. 예, 잠깐만요. 누가 노래를 하셨어요? 예. 그 제이디 벤스라는 미국 부통령. 이 사람이 그 힐빌리의 노래나는 그 자서전을 썼는데 그 2016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걸로 굉장히 이제 그 스타덤에 오른 다음에 그 이제 발탁이 되어 가지고 이제 부통령이 된 거잖아요. 네. 굉장히 젊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미국 제조업 쇠퇴 현장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그 이제 뭐 현대판 빵과 서커스라 불리는 뭐 푸드 스탬프 그리고 마약 이런 거에 취하면서 사람이 망가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영 자체로는 쇠퇴의 씨앗을 품고 있고 이 쇠퇴의 씨앗은 그 보이지 않는 내부에서 골마가고 있었던 건데 이 힐빌리에서 그냥 망해가고 있었던 거를 사람들이 쉬쉬하고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은 그 국민들의 보면은 이제 좀 이제 라틴어로 이제 비르투스라고 하는데 네. 로마인이 말하는 이제 역량과 자질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미국민들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 약간 좀 미국 하면은 굉장히 강력하고 되게 좀 뭐 엘리트는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치가 출중한데 그 밑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약간 좀 조금 약간 좀 계속 자질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볼 수 미국 있잖아요. 내에서도 그쵸? 갭 차이가 좀 날 그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좀 그 제조업이 붕괴되고, 그러니까 제조업이 붕괴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노니까 사람들이 약해지고 그런 약간 좀 뭐랄까 좀 근면성이라든지 그런 약간 그럼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상실한 상황이 아닌가.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시면은 제가 좀 그 하루 좀 야, 오늘 많이 나오는데. 많은 내용 쏟아내고 있는데 언제 나올지 또 몰라가지고. 네, 마키아벨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그런 뭐 로마 르네상스 이쪽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포르투나가 이제 운명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 사람이 좀 마초적으로 쓴 거긴 해가지고 좀 감안해서 들으시면은 그 운명의 여신을 그 다루려면은 그 비루투스라는 이제 역량 자질을 보여야 되는데 이 비루투스는 굉장히 남성적이어가지고 굉장히 그 난폭한 운명의 여신을 이제 휘어잡고 그러려면은 그 이제 그만한 이제 역량과 자질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조금 좀 힘든 결정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 비루투스라는 그 좀 덕목을 갖춘지는 좀 아직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푸드 스탬프와 마약에 의존하게 된 미국인들의 그런 거를 이제 좀 일깨우기 위해서는 일을 다시 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경제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그 미국인들을 굉장히 좀 강하게 다시 이제 좀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다시 불러일으켜가지고 일을 시켜야 되지 않나 좀 그런 관점에서도 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대리님 지금 채팅창에 예. 빌드업이 엄청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로마 갔다가 예. 갔다가 마키아벨리 군주로 군주로 여기 갔다가 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을 보는 관점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아직 100일이 안 됐죠. 그래요? 아주 네. 그쵸, 초기긴 해요. 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큰 그림으로 역사까지 보면서 우리가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이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의 어떤 인사이트를 좀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좀 제가 생각하기엔 좀 그 네. 단기적인 그 트럼프의 뭐 왔다 갔다 이거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그 뭐 단기적인 거는 그 트럼프가 말하는 뭐 거래 기술 뭐 아트 오브 딜인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좀 빠지지 말고요. 그 좀 장기적인 그림을 좀 보고 싶은데 좀 화면 다시 한 번만 네, 좋아요. 좋습니다. 네. 이 보면은 이제 이거 강대국의 행방까지 하면 좀 긴데. 아무튼 이게 전선이 길어지고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네. 네, 그 이제 전선이 길어지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했을 때도 나토 중에 뭐 유럽은 돈이 좀 덜 내고 근데 이제 뭐 미국 혼자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주력으로 좀 돈을 다 쏟아붓고 뭐 무기 제공하고 있네. 그러면은 이러다가 뭐 로마 막 야만족 침입 맞고 뭐 어디 뭐 페르시아 뭐 이런데 막 그 전쟁 나고 그거 막 군사비에 소진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처럼.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일관성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저는. 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더 좀 심각한 게 하나가 남아 있죠. 대만 문제.
대만 문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중국이 남중국해 패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할 시 미국은 이거를 지금 그 결사반대 이게 아니라 그래? 네가 뭐 줄 건데 협상의 카드로 지금 대만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 경랑의 시대로 저는 돌입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동남아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동남아 중에서도 약간 좀 중국하고 약간 좀 그 관계가 어느 정도 조금 뭐랄까 조금 좀 그 재조정이 필요한 국가들은 조금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 게 이번에도 한번 그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중남미 지역 그 관세 한번 보세요. 제가 좀 따왔거든요. 네. 네. 지금 저기 그 방글라데시 37%, 예, 그리고 뭐 그 스리랑카 44%, 네. 인도네시아 32% 관세 이러잖아요. 네. 근데 오른쪽에 좀 많은데 그 남미 국가 페루 10%, 코스타리카 10%, 아르헨티나 10%, 과테말라 10%, 온두라스 10%. 그러니까요. 남미 쪽은 이게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계산 산식은 엑셀로 그냥 그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거를 전체 규모에 해가지고 계산한 거긴 해요. 네. 뭐 저도 그냥 엑셀 돌릴 수 있어요. 예, 저거 그 표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그 허접하게 결정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온 산식이 트럼프 마음에 제일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들었다. 이게 그렇죠. 들었네. 트럼프 마음에 제일 많이 들었고 트럼프가 이거를 선택한 게 포인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자를 0으로 만드는 계산식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흔히 얘기를 네. 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이게 다들 산수 잘못했다, 예. 수학 잘못해서 망했다라고 비판을 많이 하지만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딱 마음에 든 공식이었다.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그렇죠. 숫자의 나열인 예. 거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네. 서반구는 보면은 그 뭐 기본 관세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표를 보면 그 테이블을 보면은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은 전선 확대를 하지 않고 우리는 서반구 내에서 약간 안방을 다지겠다. 이렇게 미국이 중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서반구 약간 중남미 쪽에도 제조업 공장들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아하. 특히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봉제 공장 중에 네. 뭐 예를 들어 뭐 방글라데시나 뭐 인도네시아나 캄보디아나 이쪽으로 간 데도 있지만 뭐 IT라든지 IT 뭐 그 좀 약간 그 약간 그 카리브해 쪽에 그 제도 있잖아요. 그런 쪽에 공장을 세운 그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수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약간 좀 교육 수준이 조금 낮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중장기적 관점을 볼 때 서반구에 약간 저렴한 노동력을 가지는 그런 쪽도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굉장히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고 새로운 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껏 왜 그렇지 못했을까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도 있겠지만 국민성의 문제도 있을 거고 동아시아라든지 동남아시아의 국민성보다는 조금 뭐 이제 나태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감히 할 수는 없겠지만 좀 편안하시게 즐기면서 사는 예.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런 뷰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저는 근데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사실 여러분 뭐 분쟁 지역을 제외하고 나서는 분쟁 지역 안에서도 군사비 지출 경쟁은 거의 전 끝났다고 보거든요. 냉전이라든지 체제의 어떤 그 보장을 위해서 미국이 약간 예. 야 그냥 기다려봐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좀 한계에 다다라서 EU한테 유럽한테도 야 니네가 방위비 지출 더해 언제까지 내가 다 저기 니네들 뭐 다 지켜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늘 연기를 예. 많이 하네. 전선이 넓어졌다라고 예.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정말 수준이 높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사요 마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아, 근데 물어보시는데 큰 그림으로 지금 예. 그려주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하구나.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어질 게 사실 국채 네. 때문에도 예. 관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국채가 10년물 국채도 뭐 급락했다, 폭등했다가 이런 지금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실 뭐 국채 때문에 지금 상호관세 90일 유예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예.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국채마저 너무하죠? 약간 흐름 좀 봐주세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폭등하는 거는 이제 그 미국 달러 패권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게 때문에 약간 좀 최후의 근데 중국이 만약 건드린다면 그게 최후의 수단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레드라인일 것입니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3.9에서 4.5까지 하루 만에 폭등한 거는 이제 그 중국의 개입보다는 뭐 이제 뭐 헤지펀드들의 네. 이제 그 투매가 청산. 이어졌다라고 이제 그게 지금까지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네.
그 결국에 어떻게든 손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이런 식으로 또 불안정하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연준까지 동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 연준은 발을 빼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그 2020년 당시에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 연준이 굉장히 이제 엄숙하고 비장한 태도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 다 막아주겠다. 부도나는 거 다 막아주겠다. 연준이 부실 회사채 뭐 폴른 엔젤 같은 거 트리플 B에서 더블 B로 떨어지는 거 등등 내가 다 사줄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미국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약간 좀 안 내려왔잖아요. 근데 4.5인데 4.5의 무위험 수익률인데 미십년물이 간밤에는 한 11 예.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4.3? 4점 뭐 네네. 어쨌든 그 정도 네. 네 제가 좀 확인 네네. 못했는데 네. 어쨌든 약간 4점 중 뭐 네. 이 정도에서 지금 약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좀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정말 그 미 국채가 가장 이제 무위험 수익률의 가장 베이스인데 그 무위험 수익률이 다른 나라의 뭐 국채라든지 다른 나라의 회사채나 이런 것보다 금리가 높아요. 그러면은 좀 볼만하죠. 예. 그래요. 대리님, 네. 요거 여기까지 하고 예, 예. 파이어로 넘어갈까요? 아, 이거 하고 싶네, 굉장히 마음대로. 네, 이렇게 다음번으로. 네. 여러분 네.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저희가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네. 2부 파이어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 환기 좀 온도 시켜보도록 참 하겠습니다. 크네요. 여러분 파이어족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노영래 대리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네. 망고님은 이분의 시리즈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올려야 따로 된다. 영상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도 남겨주실 정도로 그러면 저희가 좀 더 괴롭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일부에서는 약간 뭐 인문학하고도 결합된 느낌이었어요. 재밌다, 근데. 네. 트럼프의 속내 우리가 진짜 음. 알려고 많이 애쓰잖아요. 우리끼리 분석도 네네. 많이 하고 네. 어쨌든 뭐 고대 로마로 가보기도 하고 이런 인사이트를 좀 다양하게 봤다면 네. 온도차가 좀 크지만 이제 파이어족 얘기 예, 예. 오늘 또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네. 파이어족 어때요? 성현 씨, 제 장래희망은요. 파이어족 방송을 취미로 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너무 좋잖아. 생계 말고. 바쁘면은 30분 하다가 저 먼저 갈게요.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는데 어쨌든 마음 편하게 네, 좀 더. 진짜 파이어족 근데 음. 한 2020년, 2021년인가요? 그때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난 파이어족이 될 거야. 아니 한때 뭐 붐이었죠. 붐. 나는 이번 불장, 이번 코인만 잘 되면 정말 다 그만두고 떠날 수 있어였는데 그 친구 누구보다 지금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파이어 못 됐어요. 네,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니, 네. 힘든 일이에요. 파이어족. 그래서 파이어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부분이 오늘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예. 그 부분은 네. 일단 좀 그러니까 저의 상태에서 좀 전제를 하고 넘어가면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지금 뭐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뭐 파이어족에 도달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어족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돈을 모았다 하더라도 저는 직장에 계속 다닐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정도로 약간 좀 돈을 내가 스스로 좀 모아보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연구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중에 유튜브나 뭐 약간 좀 그런 콘텐츠들을 보면은 파이어족이 된 이후에 배당주 투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저는 그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저는 궁금하긴 한데 그거는 사실 그 나중 문제고 앞단에서 그러면은 파이어족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를 좀 처음부터 계속 해야 되느냐 저는 앞단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파이어족의 성공 사례인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제 네. 성공 사례라기보다는 이제
뭔가 약간 좀 성공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지 약간 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앞단에 뒷단에 배당도 투자 말고 앞단에 어떻게 할 시작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 중심으로. 사실 이미 파이어족이 돼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저는 약간 저 사람은 저걸 이용해서 마케팅 또 돈을 버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맞아요. 오늘 대리님과 이야기할 것은 파이어족을 준비하는 단계 예. 그리고 마인드 뭐 이런 예. 것들을 좀 예. 더 집중을 해서 예. 좋습니다. 근데 파이어족의 기준이 뭐예요? 사실 그거 자기 그 정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자산은 그대로 두고 자산을 이제 매각이나 매도 이런 거 없이 거기서 나오는 에셋에서 나오는 뭐 이자 수익? 배당금, 이자 수익만으로 원금, 그러니까 이제 원금 매도 없이 그걸로 계속 굴려갈 수 있는 그 재정적 자립까지 도달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직장을 다니든 다니지 말든 뭐 거기까지 도달한 사람을 파이어족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근데 사실 뭐 각자의 기준이 다르고 그렇죠. 각자 어디에서 네. 뭐 얼마나 소비를 하면서 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뭐 사실 책으로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정말 몇 년 전까지만 예. 해도 광풍이었는데 맞아요. 파이어족이 되는 법, 뭐 나는 40대 은퇴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어디부터 시작을 좀 해볼까요? 일단 제가 일단 장표 한번 보시죠. 좋아요. 좋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좀 연구를 좀 많이 해봤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 엑셀 한번 보시면요. 네. 좀 복잡해 보이죠? 이게 그 단위는 1,0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퓨처 밸류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맨 위에 있는 거는 연 5% 수익률로 이제 월마다 그 2,000이라고 표시된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그 000 붙여가지고 월 200만 원을 납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1년에 12번을 200만 원을 납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5% 수익률일 때 1년 차 때 보시면은 24458 보이시죠? 그러면은 2,455만 8천 원 이렇게 나오죠. 조금만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첫 예, 예. 번째 24458이 어딨죠? 24558. 24558. 예, 네네네네. 좌측 상단. 네. 예, 보이시죠? 예, 네네네. 예. 예, 이걸 그 1년 차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200만 원을 해가지고 그냥 200만 원 그냥 통으로 했을 때는 그 2,400만 원인데 그 55만 8천 원 정도의 이익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1년 차 때. 마우스를 커서를 예, 한번 예, 예. 움직여가지고 잡아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있구나. 예, 예. 거기 안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네, 여기요. 네, 지금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복리의 무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55만 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제 2년차, 3년차 이제 넘어가면서 스노우볼이 굴러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5% 수익률이라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10년 차에 도달했으면은 네. 꾸준히 이제 6년 차부터는 이제 내가 내 연봉이 올라가지고 300만 원으로 올렸어요. 저는. 네, 엑셀이 달라졌네요. 예, 지금. 200만 원 월 200이 아니라 월 어. 300 해야 돼요. 가정으로. 예, 가정으로. 예, 그러면은 이제 10년 차 때 이렇게 꾸준히 이제 불리다 보면은 연 5% 수익률을 이제 매월 이렇게 한다. 네. 그러면 3억 7,800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10년 차에. 10년 차에. 네. 예. 근데 사실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납입 금액을 늘리든지 네. 아니면은 수익률을 높이든지. 예. 그거야 너무 그쵸. 당연하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이걸로 만족 못 하겠어요. 네. 저는 수익률을 좀 높이고 싶어요. 연 15%. 예. 아. 연 15%. 아. 자, 연 15%면은 사실 연 15% 진짜 어려워요.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네. 그 말도 안 되는 어렵죠. 수익률이에요, 솔직히.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나 뭐 하루 만에 15%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안 쉽다고 하시는 분들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 절대 그 사기꾼입니다. 진짜. 예. 어려워요. 예. 어렵죠. 그러면은 이제 그 5년 차 때는 이제 수익률을 좀 올렸는데 1억 7천 정도가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 15% 수익률을 이렇게 했을 때 10년 차 때 6억 3천, 6억 4천이 정도 되는 것이죠. 야. 예, 조금 올라갔죠. 네.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10년 차까지 이렇게 6억 정도 모았으면은 근데 이때부터는 약간 이제 좀 스노우볼이 이제 잘 착착착 올라가지고 시드가 커지니까. 시드가 커지니까 네. 이제 좀 보세요. 15년 차 되면은 17억이에요. 20년이 되면 40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스노우볼이 자꾸 이게 처음에는 너무 안 굴려지는데 그 나중에는 이제 그 더 이제 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저도 사실 너무 거만하게 느껴져가지고 근데 조금 그냥 얘는 이런 말 하는구나 그렇게 너무 거북하게 받아들이지 아니, 그렇진 않은데. 엑셀로 장표를 지금 저희가 그렇죠. 가정을 하는 맞아요. 거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5%까지는 예, 뭐 그럴 예. 수도. 예. 그런데 이제 15%씩 20년을 이제 야. 가니까 이건 현실성이 아니, 왜, 보이더님께서 네. 연 15% 10년 할 수 있으면 이 방송 아. 보겠냐? 약간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공부하고 약간 그러는 거잖아요. 그 앞으로 그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네네네. 예. 그러니까 약간 좀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지만 한번 좀 도전해 보자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은 잠깐만요. 이것까지 하면은 조금 그런데 아니에요. 다 보여주세요. 다 네,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세요. 네. 다음 네. 장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그냥 이제 그 처음에 레버리지를 조금 그 활용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아. 네, 저는 좀 공격적으로 이제 8천을 땡겼다고 쳐볼게요. 8천에 1년차 때 1년차 때 이제 했네요. 8천을 이제 연끌했다고 네. 쳐볼게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이제 그 이자도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퓨처 밸류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빚을 깐 다음에 빚을 제거를 한 다음에 넷 에셋을 이제 봐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은 이제 연 5% 수익률이면은 1억 3천이 나오고요. 그 10년 차가 되면은 3억 8천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것보다 별로 차이가 없네. 예,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은 이제 이자 금리랑 수익률이랑 같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를 쓸 거면은 수익률을 높여야 돼요. 네. 예. 5년 차 때 되면은 3억 4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2억 4천이 됩니다. 예. 여기는 지금 1억 7천이죠. 레버리지 사용 안 했을 때. 네. 자, 10년 차 때. 자, 10년 차 때 보면은 자, 12억이 나왔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이자를 제하면은 이제 표현이 괜찮아요. 아무튼 네. 9억 4천 정도 9억 나오네요. 4천이 예, 그쵸. 나왔습니다. 아까 얼마 나왔죠? 6억 3천 나왔죠. 오, 이게 차이가 또 커지는구나. 초기에 레버리지를 이제 활용을 하였을 때, 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그 6년 차 때 이제 그 조금 더 넣는다는 가정이 들어가긴 했어요. 예, 근데 레버리지를 활용을 했을 때 안 했을 때 조금 약간 좀 그 스노우볼을 골리기 직전에 그 도달하는 게 조금 빨라지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청산 당하지 않는 레버리지를 쓰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청산 안 당하는 거란 뭐 반대 매매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 그렇죠. 것들 한 번 맞으면 복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을 때 그러면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이거는 사실은 좀 공격적이기도 하고 이게 현실성 있을지 없을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왜냐면은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레버리지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내 배우자가 이거를 허용해 줄까? 아,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도 좀 협의를 해봐야 돼요. 내 가족이 허락을 해줘야 될까? 뭐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약간 좀 무리한 목표를 한번 세워보자. 그런다면은 이런 식으로 좀 세워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성향에 맞게 그렇죠. 성향에 가정으로 맞게. 네, 이렇게 예. 좀 보여주신 거고 예를.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 5%씩, 예. 15%씩, 뭐 20%씩 10년을, 네. 20년을 꾸준히 가정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사람 일이 모르죠.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갑자기 뭐 우리 가족이 아플 수도 있고 예. 이사를 가야 될 수도 있고 네. 목돈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들은 네. 굉장히 변수가 많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말 잘 됐을 경우에 그 베이스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베이스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많이 걸리죠. 네. 10년, 20년. 예. 베이스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베스트 시나리오를 할게요. 네. 베스트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 일이란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변수가 너무나도 맞아요. 많고 맞아요. 네. 그 변수는 약간 좀 비용이 많이 목돈이 나갈 변수가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스트를 어느 정도 깔아두고 그거에 도달할 수 있게끔 목표는 세워두되 그 월스트가 발생할 수 있을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그 대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가정도 넣으신 어떤 뭐 사례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어. 예 그거는 제가 못 만들었네요. 그래요? 그거는 저희가 그럼 네. 챗 GPT한테 한번 한번 물어보도록 물어보시면 그럴게요. 그렇죠. 예. 하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파이어족뿐만 아니라
정말 뭐 투자 전략으로도 저렇게 뭐 레버리지를 땡겨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연 5% 나는 예. 연 10%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이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 특히나 파이어족을 저는 진짜 준비할 겁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이게 이제 고민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좀 큰 돈을 버신 분들은 제가 좀 만나보고 그러면은 그 코인 화랑장 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부동산 제가 그 처음에 이제 VIP 점포에 갔을 때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랬을 때 뭐 그 이제 내가 창업을 해가지고 비상장 기업 한 다음에 엑싯을 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었고 네. 그리고 그 부동산 투자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이제 매각을 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네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가지고 한 경우는 제가 못 봤어요. 아, 못 보셨어요, 아예? 예, 왜냐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고객으로서는 못 보고 제가 찾아다니면서 봤죠. 아하. 그 이유는 이제 주식으로 돈을 이제 많이 벌어보고 내가 실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게 그게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전업 예. 투자자로 뭐 하시거나. 그런 사람은 제가 찾아서 이제 그 귀동량도 하고 그래야 되는 입장인 거죠, 저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정말 좀 미친 짓을 해야지 큰 돈을 만진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보여드린 방식은 엑셀은 조금 성실하게 좀 납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원래 200, 뭐 300, 뭐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 복리를 쌓아가는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방법이라고 보지만,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메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좀 주위나 뭐 아무 다른 콘텐츠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이래가지고 언제 부자 돼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좀 성실하게 좀 수익률을 좀 많이 끌어다 모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예. 시간은 좀 그런데, 걸립니다. 네. 재무 씨나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 고용 형태가 프리랜서입니다. 이제 이렇게 매달 일정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뭐 이런 경우에도 좀 케이스가 달라집니까, 그러면? 그러면은 네. 이제 저희도 사실 증권업계가 이제 성과급을 1년에 한 번 주거나 뭐 반기에 한 번 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성과급이 들어오는 거를 이제 그 한 번에 목돈을 넣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목돈 하는 거를 처음부터 뭐랄까, 나는 좀 어느 정도 시드를 모은 다음에 주식 투자를 시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투자랑 달리 부동산은 목돈을 모아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주식은 사실 이제 계속 자기가 이제 그 좀 그릇을 키워나가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 2,000만 원에서 나오는 변동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내가 시드를 1, 2억으로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하루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막 빠져요. 뭐 아까 같은 그 장세, 그 최근 같은 장세. 그러면은 못 버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좀 그 변동성 하락에 대한 약간 그릇을 키워나간다는 느낌으로 그냥 그 시드를 모아서 하지 말고 지금부터 당장 하는 게 저는 그 주식 투자를 마음 먹었다면은 그게 더 괜찮아 보입니다. 아, 시드를 막 모으려고 너무 이제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해라. 이게 좀 예. 누구는 그러잖아요. 일단 하려면 네. 1억 한번 1억은 모아야 모아보자. 된다. 그게 약간 1억까지는 네. 모으면 좀 달라진다. 상징적인 숫자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게.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쵸. 분들도 이제 있으니까. 근데 1억을 모으는 것도 주식 투자하면서 모을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런 느낌으로. 왜냐면은 그러니까 변동성 관리가 안 되니까 주식 투자 포기한 사람 진짜 많아요. 그 큰 돈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도전하면은 네. 그러고 주식에 흥미를 잃으면은 흥미 잃는 만큼 이제 주식 그 수익률은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자그마한 성공을 이렇게 계속 차곡차곡 시행착오라든지 성공이라든지 경험하면서 계속 모아가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대리님의 주장은 그렇게 시드 차곡차곡 요때 기다리지 말고 예, 어느 예. 정도에서는 시작하고 그쵸. 예. 그러면서 이제 시행착오 겪으면서 쌓아가는 게 낫다. 혹시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대리님은 예. 어떤 성향으로 파이어를 뭐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투자를 본인의 예. 느낌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은 예. 나 레버리지 땡겨가지고 연 15% 나는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신지 예, 예. 좀 안정적으로 예. 천천히 하더라도 느리게 가더라도 안정적으로 이런 적금하고 플랜인 계신가요, 거지. 적금? 아니요, 적금 안 해요. 어떤 느낌이세요? 저는 주식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으로 다 운영을 하고요. 오. 예, 그런 느낌으로 하고요. 예. 네. 이거 어디까지 좀 컴플 위배 안 되는 선에서. 네, 아, 이게 안 되는 그럼요. 선에서. 그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좀 청산 안 당하는 레버리지. 예. 그런 거를 일부 그냥 할 땐 하고 안 할 땐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는 뭐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일 거예요, 그게. 예.
이거 와이프가 보이는데. 네, 아무튼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네. 이게 목숨이 또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네. 네. 앞서서 이제 배당 얘기도 배당, 해주셨었으니까 그렇죠. 배당금 받아서 파이어족 뭐 예. 그다음에 그 후에는 배당으로 또 전략을 짜시는 분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요. 해주셨으니까 네. 이 배당 얘기도 좀 해주실래요? 배당주만으로는 15%안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배당주는 굉장히 안정적인 뭐 SCHD라든지 뭐 JPI 같은 뭐 커브드 콜 ETF라든지 그런 것들 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파이어족이 되고 난 다음에 좀 그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들이 저는 괜찮은 대안이라고 그 이후에? 그렇죠. 아. 그거는 이제 뭐 빌딩 뭐 사는 것보다 그런 것보다 더 이제 수익률이 더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그쯤 어느 정도 좀 마련한 분들의 좀 고민인 거지. 그걸로 이제 자산 형성을 초기 단계부터 하겠다. 그거보다는 다른 이제 주력 종목을 좀 집중 투자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먼 거라든지 이제 제가 버핏을 좀 자꾸 얘기하는데 네. 제가 그 버핏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번에 그 5월 3일 주주총회 가거든요. 예. 미국으로. 버크셔. 예, 여행 가는 김에. 예, 예. 그래가지고 약간 초심 잃은 것 같기도 해가지고 네. 좀 한번 좀 갔다 와보려고 하는데 아하. 어쨌든 간에 근데 그분들도 초기에는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분산 투자는 뭐랄까 좀 자신 없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핑계 변명일 뿐이다. 그러니까 정말 집중적으로 빡 이렇게 그 좀 한 5개 이내 예, 그런 식으로 좀 한번 좀 추려봐가지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면은 자기 본인만의 주력 종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좀 되게 좀 이상하죠. 아무튼 근데 약간 그런 낭만이 나름대로 있어야 되는 것 저도 같습니다. 할 말이 예. 있습니다. 해지 수단으로 저는 활용하려고 여러 가지 네. 넣어놓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주식 투자자의 낭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가 주력 종목을 하나 잘 골라가지고 진짜 뭐 얘가 이기나 뭐 내가 이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길게 끌고 와도 되는 거고요. 네. 저는 근데 트레이딩은 좀 약간 좀 그 자신이 그렇게 많지 아예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좀 자신 없어가지고 그냥 장투 느낌으로 주력 종목 해가지고 그게 좀 실질적인 뭐 15% 수익률이나 이런 걸 도전해 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뭐 우리 노영래 대리님의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는 건데 예. 주식으로만 사실 파이어 쪽이 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장르가 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예, 코인도 있고 연금도 있고 대리님이 만약에 내가 지금부터 파이어족을 준비를 한다. 뭐 주식이 주가 되겠지만 다른 것도 이용을 어느 정도 하실 생각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부동산이 좋으면 부동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부동산을 잘 몰라요. 그리고 조금 그러니까 그걸로 하시려면 하시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주식 쪽이니까 전 코인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상식적으로만 아는 수준이지 제 돈을 가지고 확신 있게 이렇게 투입할 만큼 이렇게 알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럼 날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그러니까 여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하는 것에서만 그냥 그 기회를 보면 된다. 그러니까 화면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그 투자 진화를 만나다라는 그 책이 있어요. 예.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위대한 투자자는 위대한 거부자이기도 하다 이런 멘트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시간 좀 그래서 괜찮아요. 할게요. 네. 예. 그러니까 수많은 기회가 있더라도 버핏이 아마존을 놓쳤더라도 버핏이 뭐 넷플릭스 놓쳤더라도 뭐 투자 잘못된 거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투자 대상을 놓칠 확률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투자 대상을 선택할 확률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면은 이거는 제가 또 엑셀 놀이를 또 가져왔는데 그 보시면은 이제 미국 종목 수가 4,000개라고 가정을 하고요. 대략. 예. 이 중에서 좋은 투자 대상이 1,000개라고 가정을 해요. 네. 그리고 나쁜 투자 대상이 3,000개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제 약간 선구안이 약간 20%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좋은 투자 대상을 1,000개 중에 놓칠 확률이 200개니까 800개가 모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쁜 투자 대상을 내가 선택할 확률이 내가 20%, 그러니까 다 80%는 이제 걸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로 이제 그 600개의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800개의 좋은 선택, 600개의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800과 600을 더한 값을 분모로 둬요. 그럼 1,400이 나오죠. 네. 그리고 실수를 하는 케이스가 600개죠. 네. 그러면은 투자 성공 확률은 57%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 좋은 투자 대상이 내가 보는 대상, 그러니까 그 실수를 했을 때 이렇게 20%로 갔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좋은 투자 대상을 놓칠 확률을 줄이고 나쁜 투자 대상을 선택할 확률을 그대로 뒀어요. 그러면은 개선되는 57%에서 개선되는 그 수치가 3%밖에 안 돼요. 네. 예. 근데 나쁜 투자 대상을 선택할 확률 이걸 내가 조금 손을 봐가지고 더 획기적으로 줄였어요. 10%로 20%로. 그러면은 실수가 300이고 좋은 건 800이니까 그 57%에서 73%로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좋은 투자 대상은 굉장히 많을지도 몰라요. 야. 그리고 내가 날린 것도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나쁜 투자를 선택할 확률을 끝까지 줄이는 게 중요하니까. 줄이는 게. 예.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극단으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좋은 투자 대상을 놓칠 확률이 95%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정말 뭐 다 그냥 뭐 다 보내는 거예요. 그냥 5%만 나는 남기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정했지만 나는 나쁜 투자를 대상을 선택한 확률을 0.5% 수준으로 이거 말이 안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네. 완전 낮춘다. 완전 낮췄어요. 네. 그게 달할 정도로 낮췄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보다 높은 거예요, 지금. 예. 그 내 투자가 성공할 확률이. 근데 물론 이제 그 주식의 경우에는 올라갈 땐 상방이 없으니까 여기보다 더 높아갈 수 있겠죠. 예.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방 하면은 미국 종목 주식이 이제 4,000개면은 좋은 거 1,000개, 나쁜 거 3,000개잖아요. 네. 한국 주식은 어떨까요? 저는 대충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제 개인적인 뭐 절대적인 사견이고 값은 아닌 예. 거잖아요. 네. 절대적인 값은 아닌데 어. 한국의 그 좋은 투자 대상이 미국의 좋은 투자 대상의 그 수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높다. 그렇죠. 미국에선 한 25% 정도가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국에서는 한 10%라고 그냥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성공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주식을 투자하면은. 우리는 진짜 아무리 잘해도 53%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이제 주관과 네, 그 네. 데이터, 네. 그러니까 수치가 들어간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그 회사 입장 절대 아니고요. 예. 그 다음번으로 만약 한국 시장이 조금 더 좋아졌어요.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네. 등등 뭐 50개 이슈로 해가지고 늘었네요. 예. 그러면은 조금 이제 그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좋은 시장을 골라야 되는 것도 저는 중요한 요소 같아요. 예. 좋은 시장을 고르고 그렇죠. 나쁜 종목을 최대한 예. 네. 예, 좀 그런 쪽으로 좀 방점을 줄이는, 이제 하고 네. 집중 투자 쪽으로 좀 노려본다면은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뭐 저도 시도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대리님 나오실 때 예. 방금 저 장표로 우리 설명을 예. 해주셨잖아요. 예예. 좋은 기업 고르는 법, 나쁜 기업 거르는 법, 약간 예. 이런 기준 세워가지고 저희한테 설명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뭐 저도 배우는 입장이긴 그러니까요. 하지만 뭐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네. 제가 그동안 공부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까요? 노영래 네. 대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밌네요. 재밌다. 오늘 1부는 인문학. 네. 2부는 진짜 아, 파이어죠. 폭이 파이어. 엄청났다. 예, 네. 여러분 또 우리 희망을 갖고 살자고요. 네. 그래요. 코스피 코스닥이 그래도 양전 계속 시도합니다. 어머나? 지금 네. 강보합권에 와 있고요. 코스피가 0.7% 정도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 마무리도 끝까지 잘 하시고 내일 또 인사드려야죠. 내일은 또 수상한 투자 아이디어 만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